해가 아직 완전히 떠오르기 전의 한양은 늘 조용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전 김찬판 집안의 안채에서는 새로운 숨결이 흐르고 있었다. 20살의 선아는 그 집으로 시집온 첫날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나는 얼굴 달빛 아래에서 더 또렷해 보이던 하얀 피부와 곧게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자락이 흔들리면 마치 물결 위를 걷는 듯 보였다. 김찬판은 대대로 이름난 가문이었다. 넓은 사랑채와 단정한 안채, 집안 곳곳에는 세월이 쌓아올린 기품이 배어 있었다. 윤 씨 부인은 처음 며느리를 맞이하던 날 선아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웃을 때에도 지나침이 없었다. 집안의 법도를 익히는 태도 또한 조심스러웠다. 이 집에 복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선아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는 불안보다는 설렘을 먼저 느꼈다. 남편 김도수는 23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과거 공부에 매진하는 성실한 성품으로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길에는 늘 예의가 담겨 있었다. 첫날 밤 도수가 조심스럽게 선아의 손을 잡으며 함께 오래도록 살자고 말했을 때 선아는 얼굴이 달아오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느리로서의 하루는 바빴지만 고단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안채를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곁에서 집안일을 배우며 하루를 보냈다. 윤 씨는 엄격했지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선아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며 조용히 인정해 주었다. 도수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선아에게 하루를 묻고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이 쌓여갔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혼이 난 지 석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도수는 갑작스럽게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처럼 보였다. 선아는 밤새 물을 갈아주고 이마를 닦아주며 곁을 지켰다. 의원이 불려와 약을 지었지만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도수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눈빛에는 힘이 빠져갔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다. 사랑채에서는 의원들이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상태를 논했고 안채에서는 윤 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불단 앞에 앉아 있었다. 선아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밤이 깊어도 도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잠결에 남편이 미약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아는 더 가까이 다가가 대답했다. 괜찮아질 거라, 곧 나을 거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새벽녘 도수의 숨이 갑자기 멈췄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선아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손에 전해지던 체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선아는 그대로 남편의 몸 위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부르짖는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상복이 준비되고 집안은 순식간에 상중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선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눈앞에 놓인 것은 차갑게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뿐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말과 미소를 건네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선아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왜 자신을 두고 가느냐고 되물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선아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울음조차 힘이 빠져나올 뿐이었다. 사람들의 위로가 들려왔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윤 씨의 눈빛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슬픔 뒤에 가라앉은 감정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도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만을 멈춘 것이 아니었다. 선아의 앞날 또한 그날 함께 멈춰선 듯 보였다. 아직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집안 곳곳에 떠도는 기운은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선아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선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편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되뇌며 긴 밤을 보내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검은 상복이 치워지고 제사가 마무리되었지만 김찬판의 안채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선아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을 더듬어 옆자리를 찾았고 그곳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다시 꺼져내렸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윤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며느리의 손놀림을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선아를 볼 때마다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따뜻함 대신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선아는 그 변화를 느끼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밥상을 차릴 때도 물을 올릴 때도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신경 썼다.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선아를 불렀다. 안채의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유난히 조용해졌다. 등잔불 아래에서 윤 씨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굳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게 깔린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선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모았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멀쩡하던 내 아들이 네가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죽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느냐. 선아는 숨을 삼켰다. 이미 이 말이 나올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그만해라. 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집안 어른들이 다 보고 있다. 내가 들어온 뒤부터 일이 꼬였다는 걸. 그날 이후로 집안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대놓고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다 흘리는 시선과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선아의 등을 찔렀다.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안채까지 흘러들어왔다. 팔자가 새서 남편을 잡아먹었다느니 젊은 과부는 집안의 화근이라는 말들이었다. 선아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선아는 남편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도수가 앉아 책을 읽던 자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기억들 사이에서 선아는 혼자 숨을 골랐다.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윤 씨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아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 네가 머물 자리는 없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선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차가웠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집을 떠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윤 씨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더 말하지 마라. 그날 밤 선아는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시집 올 때 들고 온 보따리 하나, 남편이 사준 작은 비녀, 그리고 손때 묻은 옷 몇 벌뿐이었다. 하나하나 접어 보따리에 넣으면서 손이 자꾸 떨렸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새벽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은 매서웠고 마당에 흙은 얼어붙어 있었다. 선아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대문을 나섰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길 위에서는 더 차가운 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선아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상처가 되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눈이 밟힐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시집가기 전 장터에서 만났던 점쟁이 노인의 얼굴이었다. 송금을 보며 웃으며 했던 말. 첫 번째 서방은 짧고 두 번째 서방은 뜻밖에 나타난다는 말. 그때는 웃어넘겼던 말이 지금은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다. 정말로 첫 번째 서방은 이렇게 떠났고 자신은 갈 곳 없는 몸이 되어 있었다. 선아는 발걸음을 멈췄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친정은 가난했고 자신을 받아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대로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았다. 눈길 위에서 선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몸은 점점 굳어가고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균형을 잃은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시야가 뒤집혔고 선아는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싸쥐는 가운데 선아는 한참이 지나서야 희미한 감각을 되찾았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인지 사람의 숨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낮은 울림이 맴돌았다.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눈보라 속에서 느끼기엔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선아는 무의식적으로 그 온기를 붙잡듯 몸을 움찔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숨이 조금 빨라지는 기척이 전해졌다. 정신이 드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선아는 깜짝 놀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의식이 흐려지려는 찰나 그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따뜻해질 거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선아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나무로 엮은 듯 낮고 거칠었다. 연기 냄새와 함께 마른 풀 향기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몸 위에는 낯선 옷감이 덮여 있었고 발목 쪽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불빛 옆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매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사내는 선아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자 급히 몸을 일으켰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선아는 당황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곳이 어디인지, 왜 이 사내와 함께 있는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낭떠러지 눈길, 그리고 추락,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는 어디죠? 산 위에 있는 제 토굴입니다. 마님께서 낭떠러지 아래에 쓰러져 계시길래 그제야 선아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옷이 사내의 것임을 깨달았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고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숨을 삼켰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발목을 다치신 듯합니다. 사내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눈길도 함부로 닿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다. 선아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낯선 사내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당혹감, 그러나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제가 폐를 끼쳤군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천배라고 소개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며 홀로 살아가는 나무꾼이라고 했다. 선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다. 김찬판에 나무를 들이던 사내 중 하나, 얼굴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마님을 알아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 말에 선아는 고개를 떨궜다. 더 이상 마님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천배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옷이 젖어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제 옷으로 덮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선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서 굳게 맺혀 있던 경계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부터 선아는 천배의 토굴에서 머물게 되었다. 발목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고 밖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천배는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왔다. 말없이 불을 지피고 물을 데워 죽을 끓였다.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는 배려가 묻어 있었다. 선아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김찬판에서 살던 날들보다 오히려 마음이 덜 조였다. 이곳에는 눈치를 볼 시어머니도 수군거리는 하인도 없었다. 다만 조용히 숨쉬고 살아있는 자신과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내가 있을 뿐이었다. 밤이 되면 작은 토굴 안은 더욱 좁아졌다. 천배는 늘 불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고 선아는 반대편에 누워 있었다. 서로 말을 아끼며 시간을 보냈지만 숨소리와 체온은 피할 수 없이 느껴졌다. 선아는 눈을 감고도 그 존재를 또렷이 의식했다. 추우면 말씀하십시오.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다. 선아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며칠이 흐르자 발목의 통증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선아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우려 했고 천배는 매번 말렸다. 마님은 쉬셔야 합니다.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천배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고 선아는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선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배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빛이 사그라들고 토굴 안이 어둠에 잠긴 뒤에도 서로의 존재는 선명했다. 선아는 문득 깨달았다. 절망의 끝에서 떨어진 자신이 지금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사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토굴 안의 공기는 전날과는 달랐다. 불씨는 거의 사그라들어 있었고 희미한 연기 냄새만이 천장에 남아 있었다. 선아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조금 움직여 보았다. 발목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어제만큼 날카롭지는 않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하게 전해졌다. 천배는 이미 밖으로 나간 듯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토굴 입구 쪽에서 눈을 헤치는 소리가 들렸다. 천배가 마른 나뭇가지와 약초를 안고 들어왔다. 선아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덕분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사이에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흘렀다. 천배는 아무 말 없이 불을 다시 지피고 물을 데웠다. 그 모습은 어제보다 더 익숙해 보였다. 선아는 문득 이곳이 낯선 피난처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졌다. 죽이 끓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눈을 몰아붙였고 토굴 안에서는 불이 작게 타들어갔다. 천배는 그릇에 죽을 담아 선아 앞에 놓았다. 많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선아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 한쪽까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 산에서 혼자 사신다고 했죠. 예, 외롭지 않으세요? 천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불꽃을 바라보던 시선이 흔들렸다가 이내 낮게 내려앉았다.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그 말에는 익숙함보다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선아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이 톡을 안에 떨어지자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다. 천배는 천천히 선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동시에 비쳐 있었다. 천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발이 나을 때까지는 여기 계셔도 됩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눈도 많고 길도 험합니다. 이 상태로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이유였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천배,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선아는 그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하루는 일정한 흐름을 가지기 시작했다. 천배는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갔고 선아는 토굴에 남아 불을 지키며 기다렸다. 발목이 완전히 낫지 않았기에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씩 늘어갔다. 물을 데우고 마른 풀을 정리하고 천배가 가져온 약초를 말렸다. 이건 상처에 좋습니다. 천배는 약초를 빻아 연고처럼 만들어 선아의 발목에 발라주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은 길게 느껴졌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선아는 눈을 피했고 천배는 손길을 더 조심스레 옮겼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조심스럽지 못해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토굴 안은 더 가까워졌다. 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으면 서로의 숨결이 자연스레 닿았다. 선아는 종종 천배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놀라 시선을 거두었다. 그 얼굴에는 세상에 대한 경계와 오래된 고독이 함께 담겨 있었다. 왜 혼자 사세요? 선아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천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선아는 그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다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발목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선아는 천배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조금만 더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 말에 천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었다. 토굴 입구로 눈이 들이치자 천배는 문을 더 단단히 막았다. 안쪽은 갑자기 어두워졌고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선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추우세요. 조금요. 천배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선아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걸 덮으십시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었다. 옷에는 나무 냄새와 산의 기운이 배어 있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켰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더 가까이 누워야 했다. 공간이 좁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선아는 천배의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다. 천배 역시 잠들지 못했다. 옆에 있는 선아의 숨결이 밤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그저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새벽녘 선아는 천배가 아직 깨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이 변하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토굴 안에는 쉽게 잠이 들지 않는 숨결이 남아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산을 긁어내리듯 불어왔고 입구를 막은 나뭇가지 사이로 눈가루가 스며들었다. 불씨는 거의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체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선아는 눈을 감고 있었으나 잠들지 못했다. 천배의 숨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일정한 호흡 사이사이로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다.
천배 역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선아의 존재가 밤새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살결의 온기, 숨결의 리듬, 가끔 미세하게 움직이는 몸짓까지. 35해를 혼자 살아온 시간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밤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 여인은 양반가의 부인이었고 자신은 산속 나무꾼에 불과했다. 마음을 품는 것조차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 여겼다. 그러나 마음은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천배의 윤곽이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다. 이 사람 곁에서는 숨을 크게 쉬어도 되는 것 같았다. 김찬판의 안채에서 늘 조심하던 호흡과는 전혀 달랐다. 그곳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죄인처럼 보지 않았다. 천배님, 작은 목소리가 어둠을 깨웠다. 천배의 숨이 순간 멈췄다. 잠이 안 오세요? 예.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선아는 손을 꼭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이 말을 꺼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어요. 천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 그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다. 그 집에서는 늘 제 자리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이면서도 과부가 되자마자 짐이 된 사람처럼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울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이다. 천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선아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다. 상처받았지만 꺼지지 않은 빛이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 말에 천배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무심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 손은 허공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내려왔다. 저는 마님을 불편하게 할까봐 불편하지 않아요. 선아의 대답은 빠르고 분명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맞닿았다.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공기처럼 번져나갔다. 천배는 고개를 숙였다. 저 같은 사람 옆에 계시면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후회라면 이미 많이 해봤어요. 선아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 그 웃음은 슬픔과 용기가 함께 섞인 것이었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옮겼다. 토굴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떼어놓을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천배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물러서야 하는가? 그러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선아의 손을 감쌌다. 거칠고 단단한 손과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이 맞닿았다. 선아는 손을 빼지 않았다. 선아님,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다. 선아는 그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천배님, 서로의 이름이 오간 뒤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천배는 조심스럽게 선아를 끌어안았다. 급하지 않았다. 욕심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선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풀려나왔다. 그 밤은 뜨겁다기보다 깊었다. 오랜 고독과 상처가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말보다 숨결이 설명보다 체온이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산속의 작은 토굴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 되었고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누군가의 곁에 있었다. 새벽녘 바람이 잦아들었다. 불씨는 완전히 꺼졌지만 토굴 안은 따뜻했다. 선아는 천배의 가슴에 기대어 눈을 떴다. 그의 심장 소리가 느리게 안정적으로 전해졌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분명했다. 이제 마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천배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선아,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며 그는 그녀를 더 꼭 안았다. 선아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과부도 쫓겨난 며느리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밖에서는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긴 밤이 끝나고 두 사람의 삶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빛이 산등성이를 넘어 토굴 안으로 스며들었다. 밤의 열기는 서서히 가라앉았고 남아있는 것은 고요였다. 선아는 천배의 가슴에 기대어 잠시 더 숨을 고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제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온기와 발목의 미약한 통증은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천배는 이미 깨어 있었다. 불을 다시 지피며 조용히 움직였다. 선아가 일어나는 기척을 느끼자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색함은 잠깐뿐이었다. 대신 설명할 필요 없는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웠다. 발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천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물을 데워 죽을 끓였다. 선아는 그의 곁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는 불안으로 가득했던 침묵이었지만 오늘의 침묵은 다르게 흘렀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존재가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자 선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천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서두르지 맙시다. 발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여기 계셔야 합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단순한 배려를 넘어 함께 시간을 쌓아가자는 뜻으로 들렸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선아는 발을 조심하며 토굴 안팎의 일을 거들었다. 물을 길어오고 약초를 다듬고 천배가 가져온 나무를 정리했다. 손에 흙이 묻고 옷자락이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김찬판에서 살던 날들에는 늘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 여기서는 반대였다. 천배는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했다. 내려올 때마다 선아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그녀가 무사히 있는 것을 보면 이유 없이 안도했다.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았다. 해가 기울 무렵 천배는 선아 앞에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이건 전에 장터에서 본 겁니다. 보따리 안에는 단정한 천조각과 소박한 비녀가 들어 있었다. 선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런 걸 왜 마을에 내려갔다가 봤습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선아는 말없이 비녀를 들어 올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천배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불가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선아는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억울함보다 체념이 더 컸던 이야기들이었다. 천배는 말없이 들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았다. 대신 선아의 말이 끝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밤, 선아는 문득 물었다. 천배님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천배는 잠시 웃었다. 어색한 웃음이었다. 아버지가 역관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청나라 상인들의 말을 통역하던 아버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날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어머니, 10살에 홀로 남겨졌던 기억,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산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까지. 선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 선아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천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된 얼음을 녹이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자 선아의 발목은 거의 나았다. 걸음도 한결 안정되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제가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배가 그녀를 바라봤다. 양반가에 있을 때 들은 건데요.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나무와 약초를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특히 박달나무와 잣나무요. 천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상인들 곁에 서 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말과 말 사이의 눈치값이 오르는 순간의 미묘한 기류. 그 모든 것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선아는 그의 표정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 점쟁이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서방은 뜻밖에 나타나 재물복을 가져온다는 말. 그 말이 운명처럼 가슴을 두드렸다. 서두르지 말고요. 선아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천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앞에는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말이 놓여 있었다. 도망치듯 이어진 생존이 아니라 선택한 삶의 내일이었다. 그날 밤 선아는 불가에 앉아 천배의 등을 바라보았다. 산을 지키던 나무꾼의 등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묵직한 성실함이 있었다. 천배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아 고맙소. 그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선아는 대답 대신 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불빛을 함께 바라봤다. 작은 토굴 안에서 그들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다. 봄 기운이 산자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을 무렵 천배의 하루는 이전과 다른 긴장으로 채워졌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는 발걸음은 여전했지만 내려오는 길에서는 늘 바닷가 쪽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 배가 드나드는 포구의 소문장터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남았다. 선아는 토구를 벗어나 작은 초가로 옮긴 뒤부터 집을 정리하며 기다렸다. 기다림은 불안이 아니라 준비였다. 어느 날 저녁 천배는 낯빛이 달라진 채 돌아왔다. 눈에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불빛이 살아있었다. 봤소.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왔소. 선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미리 짐작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모든 것이 갑자기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서둘러 물을 데워주고 천배의 젖은 옷을 받아 정리했다. 어떤 물건을 찾던가요? 나무요. 박달나무와 잣나무. 값이 제법 나가겠더군.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반가에 머물며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결이 곱고 단단한 나무는 가구와 상자에 쓰이고 특히 청나라에서는 귀한 물건으로 여긴다는 말. 그녀는 천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천배는 잠시 침묵했다. 가능성은 보였지만 위험도 분명했다. 상인들과의 거래는 말 한마디로 성패가 갈렸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곁에서 배웠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가격을 흥정하던 눈빛, 말을 아끼는 순간의 숨결, 웃음 뒤에 숨은 계산. 그 모든 것이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천천히 하겠소. 욕심내지 않고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천배는 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나무를 골랐다. 아무 나무나 베지 않았다. 결이 곧고 옹이가 적은 것만을 택했다. 선아는 집에 남아 베어온 나무를 정리하고 말렸다. 손에 굳은 살이 베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집중이 어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으나 눈빛으로 충분히 의사를 나눴다. 며칠 뒤 천배는 포구로 내려갔다. 그날은 바람이 잔잔했고 물결은 느리게 흔들렸다. 청나라 상인 하나가 배 옆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천배는 숨을 고르고 다가갔다. 혹시 조선의 박달나무에 관심이 있으시오? 유창한 청나라 말이 흘러나왔다. 상인은 놀란 눈으로 천배를 바라봤다. 이방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품질이 좋다면 얼마든지. 천배는 웃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약속을 건넸다. 열흘 뒤 최상품을 가져오겠다고.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래는 그렇게 시작됐다. 열흘은 짧고도 길었다. 천배는 주변 나무꾼 몇을 불러 모았다. 선아는 밥을 지어 나르고
손질을 도왔다. 밤이 되면 둘은 불가에 앉아 계산을 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선에서 멈출지. 선아는 지나치게 조심했고 천배는 그 조심이 마음에 들었다. 약속한 날 나무는 포구에 내려졌다. 상인은 결을 살피고 무게를 재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런 품질은 드물지. 그가 내미는 전에 묵직함에 천배는 숨을 삼켰다. 나무꾼으로 반년을 벌어야 만질 수 있는 액수였다. 거래는 성사됐다. 배가 떠난 뒤 천배는 한동안 포구에 서 있었다. 손에 남은 감각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오자 선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천배는 말없이 은전을 내보였다. 선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눈가가 젖었다. 됐어요. 정말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기쁨은 컸지만 더 큰 것은 확신이었다. 길이 보였다는 확신. 다음 거래는 더 컸고 그 다음은 더 안정적이었다. 천배는 품질을 지켰고 선아는 장부를 정리했다. 이름 없는 나무꾼의 일은 어느새 작은 상단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집안에는 여유가 생겼다. 천배는 선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식으로 혼인해 주겠소. 선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였다. 혼인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겼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혼인 뒤에도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고 저녁의 온기가 깊어졌다. 장사는 나무에서 약초로, 약초에서 도자기로 넓어졌다. 천배의 말은 상인들 사이에서 신뢰가 되었고 선아의 판단은 거래의 방향을 잡았다. 어느 저녁 선아는 창가에 앉아 말했다. 그때 그 말 기억나요. 점쟁이의 예언이었다. 뜻밖의 나타난 두 번째 인연. 천배는 웃었다. 재물보다 큰 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요. 선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실패와 상처로 시작된 길은 이제 단단한 발판 위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의 삶은 더 이상 떠밀리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흘렀다. 산자락의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천배와 선아의 삶도 조용히 단단해졌다. 나무와 약초로 시작한 장사는 포구를 넘어 한양으로 다시 먼 곳으로 이어졌다. 거래가 늘어날수록 말은 줄었고 결정은 빨라졌다. 천배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선아는 욕심을 경계했다. 두 사람의 방식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초가를 떠났다. 마당이 넓고 볕이 잘 드는 집으로 옮겨가던 날, 선아는 문턱에서 잠시 멈췄다. 처음 토굴에 몸을 눕히던 밤이 떠올랐다. 바람과 눈 숨소리와 체온, 그 모든 것이 이 자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천배는 말없이 짐을 들고 들어갔다. 집 안은 비어 있었지만 곧 채워질 기운으로 가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아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이면 속이 울렁였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이유 없이 피곤했다. 선아는 처음엔 숨겼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상을 물리던 중 손이 떨려 그릇을 놓칠 뻔했다. 천배가 곁으로 다가왔다. 괜찮소.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천배의 숨이 멎은 듯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선아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힘이 실리지 않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큰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천배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러나 두려움은 곧 다짐으로 바뀌었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의 등을 곧게 세웠다. 아이의 울음이 집안을 채우던 날, 선아는 눈물을 흘렸다. 고통은 짧지 않았지만 울음소리는 모든 것을 씻어냈다. 천배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는 순간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듯했다. 아이는 건강했고
집 안의 공기는 한층 밝아졌다. 장사는 더 커졌다. 천배의 마른 상인들 사이에서 신뢰의 기준이 되었고 선아의 장부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들은 상단에 이름을 붙였다. 둘의 이름을 따 만든 이름이었다. 이름이 붙자 책임도 함께 자랐다. 천배는 일손을 늘렸고 선아는 사람을 살폈다.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천배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겪은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몇 해가 지나자 아이는 걸음을 떼었고 집안에는 웃음이 늘었다. 선아는 아이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욕심이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약속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 천배는 아이의 손을 잡고 포구를 걸었다. 배가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다. 아이는 잘하며 묻곤 했다. 왜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하느냐고. 천배는 웃으며 대답했다. 같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은 오래전 살던 곳을 찾았다. 토굴은 그대로였다. 입구의 나뭇가지와 바람의 방향, 낮은 천장까지 변한 것이 없었다. 선아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천배가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났소.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살아있음을 다시 배웠어요.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가 마당을 뛰고 있었다. 선아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천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산속에서 홀로 살던 날들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선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그 노인의 말 결국 맞았네요. 천배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맞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았던 거요. 선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재물은 쌓였고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바람이 창을 스쳤고 불빛이 방 안을 채웠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집은 고요했다. 천배는 선아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 주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앞으로도 흔들릴 날이 오겠죠. 그럴 거요. 그래도 같이 가면 됩니다.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산속의 밤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많은 길을 지나왔다. 선택은 늘 쉽지 않았지만 방향은 같았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속도로, 서로의 방식으로 살아갔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오래도록.